안녕하세요. 제니스입니다. 네, 8월 12일부터 진행했던 매매 일지를 올립니다. 그렇게 매매를 잘하진 못해서 이번 매매에 대해서는 생각했던 것들을 끝에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9월 12일 날 약순절이 나갔었죠.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여기서 숏하고 반익절하고 여기서 익절하지 못하고 올라가는 걸 쳐보면서 여기서 저항받을 걸 생각을 하고 숏 쳤다가 물려가지고 본절로 나갔던 이런 매매를 했었던 거가 마무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심리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올라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는 걸 생각했는데 이때 그래서 숏을 또 쳤습니다. 네, 여기서 우선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 보고 아 확인 매매가 가능한 자리인 것 같다라고 숏에 들어갔는데 내려갔죠. 그리고 올라왔는데 이때는 사실 심리가 아 이거는 바로바로 본절로 짧게 짧게 안전하게 가야겠다 생각했고 들어갔다가 본절 치고 나오고 그리고 또 들어갔다가 하긴 이제 올라갔으니까 RSI도 걸리고 다이버저스도 걸리고 아 이번에는 그러면은 진짜 하락하겠다. 그리고 실제 빠졌어요. 여기까지. 그래갖고 여기서 반이차로 했어야 되는데 여기보다 더 빠질 거라 생각을 해서 가만히 냅뒀더니 또 본절이 또 나갔어요. 그래서 아 뭐지? 그런데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숏을 칠까 말까 하다가 아 내 생각과 다르게 오르겠다 싶어가지고 내비뒀습니다. 그랬더니 쭉 빠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빠졌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빠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의 파동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조정이 이렇게 나올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스탠스를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9월 13일 날 이제 매매를 어떻게 했냐면 내려간 다음에 올라올 때 이 자리에서 숏에 1차로 들어갑니다. 이 자리도 나름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을 걸 생각해서 들어갔던 자리였고 그 다음에 빠르게 이제 좀 이따 반등했지만 빠르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좀 내려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지지가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죠.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 숏 여기서 한번 숏 줬습니다. 그래서 평단이 대충 뭐 이 정도 맞춰졌겠죠. 네. 근데 이 위치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위치가 618이랑 786 사이에서, 그러니까 제 평단이 618에 맞춰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들어간 것도 618보다 좀 낮아서 확인매하게 이 정도면 충분히 반등해줬다 생각해서 내려간 거거든요. 왜냐면 이때 당시 카운팅도 AB, ABC 해가지고 이렇게 ABC를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 이제 그러면 내려가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쇼 치고 본질 나갔습니다. 네. 이때 온전히 나갔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똑 치긴 걸 보면서 이때 저는 사실 이렇게 본질이 나고 나서 또 봤거든요. 보니까 역시나 이 자리에서 계속 비비는 것 같아서 여기서 한 번 더, 여기서 한 번 더 숏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숏에 들어갔죠. 여기서 숏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피보를 보면 전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내려가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요때 들어갔고요. 그러면 아 얘가 이렇게 플랫 형태로 조정이 나와서 올라가겠다 이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또 오면 롱도하다 이제 이 생각을 하고 또 숏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강하게 내려가는 듯 하다가 여기는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하게 내려갔죠. 강하게 내려갔는데 여기서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등하길래 또 음봉 나오길래 아 그럼 내려가겠다라고 생각했더니만 야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사실 좀 쎄했습니다. 아, 이거 뭔가 좀 너무 상승 추세가 강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때 당시 이평선을 보면 당연히 좋지 않았죠. 이때 차트 위치는 요쯤이죠. 네. 이쯤인데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평선이 뭐 혼조세고 사실상 정배열의 느낌이 나죠. 224선, 120선, 61선, 그리고 22평. 여기도 올라가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생각이 됐어요. 근데 이미 저는 숏에 들어가 있었고 반익절 이렇게 놓쳤죠. 그래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이때도 차 정배열, 이때도 정배열.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차트를 생각해 보면 물론 최대치에 대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최대치는 여기까지다. 224일선이다. 4시간 봉 224일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한번 또 올라갈까? 이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나는 탈출기획을 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평단이 제 평단 요쯤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딱 왔을 때 또 이 위치가 공교롭게 요 내려오는 파동이 618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거래량도 없고 이때 거래량도 딱히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겠다 싶었더니 물려있을 때 항상 모두가 느끼는 내가 영환하는 방향은 되게 힘들게 내려오는데 반등은 되게 빨리 하죠. 네,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면 이게 파동이 A, B, C, D로 올라가나?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 위치를 보니까 뭐 전에 어쨌든 지지를 받았던 용역이 좀 보였습니다. 용역이. 네. 요 구간들이 좀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긴 없었습니다만 여기서 이미 그런 구간이 있었고 그리고 저 위치를 저희가 이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마무리 파동을 생각을 하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파동에 요 파동에 618을 생각한다 했을 때 618까지 오는 거였죠. 여기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간은 여기 잘라서 헷갈리니까 리플레이로 잘라서 보시면 그러니까 대충 요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이 구간이 618, 4시간 봉 224에서 내려오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앞서 올라갔던 파동에 618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4시간 봉으로 보면 ABC로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생각은 했지만 설마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추세선을 그어놨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어놨었습니다. 이 밑에 선을 안 깨는 거죠. 위에도 안 깨고. 그래서 이거 채널이다. 그리고 이때 파동 카운팅이 ABC, X, ABC, ABC, X, ABC, 좋아, ABC, X, 또 ABC. ABC, X, ABC, X, ABC네? 그리고 내려왔네. 그러면 이걸 크게 봐서 ABC로 보고, X가 또 나왔으니까 ABC, ABC 해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걸 또 생각하고 여기서 올라오는 거 보고 또 셔쳤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물을 탄 거죠. 평단을 맞추려고. 근데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고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 채널을 구워놨기 때문에 이 채널을 깨지 않으면 어쨌든 한 번은 더 이쪽으로 와줄 거다. 그러면 내가 탈출할 기회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이때 당시에 이제 224위평을 건드렸었기 때문에 한 번은 저항을 받는다면 내려가는 걸 기대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켜봤어요. 지켜보면서 뭐 차트 보고 있으면은 뭐 변화되는 것도 없고 마음도 싱숭생숭만 하니까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였죠. A, B, C에 하나, 둘, 셋 이런 엣지가 나오나 보다. 내려가나 보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어쨌든 추세선 이렇게 그어놓고 내려가는 거 보고 오케이 그럼 내려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다리던 것도 있어요. 요 세 번째 걸 보고. 그러면서 A, B, C, D, E가 나오는 걸 보고 이때 또 정리를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했죠. 왜냐면 이때가 평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추세선을 깨러 간다면 깨고 내려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봤어요. 그냥 어차피 이게 추세가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고 뭐 이대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뭐 제가 틀린 거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추세를 돌파하면 그때 손절 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때 그냥 기다렸습니다. 물론 이때 손절을 쳤다면 좀 컸겠죠. 한 2%? 네. 그래서 이제 요 내려가는 거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내려가는 걸 기다렸는데 역시나 힘들게 내려오고 빠르게 오르고 내려오고 또 빠르게 오르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때 그냥 별 신경 안 썼어요. 왜냐면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네.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지켜봤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반등도 여기는 0.5, 여기는 618점이었고 빠질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는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때 빡 빠지길래 이제 빠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좀 사실 마음에 안 들던 파동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삼각수렴이 나왔거든요. 정확히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습니다. 이거 온봉으로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렇게 예쁜 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618 올라가겠네. 그러면 요 라인이니까 내려가겠네. 사실 이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지더라고요. 빠지면서 5분봉 이평선이 이제 역배열 나기 시작하고 제가 홀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죠. 15분봉도 이때 이제 이평선이 역배열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추세선은 깨면서 캔들이 만들어주고 쭉쭉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평단이 여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내려가면서 이제 정리할 생각을 했죠. 왜냐면 어쨌든 저는 한 며칠 물려 있었냐? 이때부터 보셔야 되니까 한 하루하고 12시간 정도 물려 있었거든요. 파동이 참 안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러고 지켜보면서 그냥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요쯤 왔을 때 이제 익절을 날리고요. 반익절 표시 안 했네요. 여기서 반익절을 날렸고 그리고 여기서 반분절을 나갔습니다. 네. 익절 하자마자, 그러니까 내려갈 때 요거 익절 시키자마자 반분절 시켰어요. 사실 제 목표가는 여기였습니다. 어디냐면 요쯤이었어요. 아, 정확히 어디지? 1대1짜리였거든요. 요렇게 해갖고 1대1짜리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대충 요 정도가 이제 목표짜리였는데 어쨌든 오래 물려 있었고 저기까지 안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오늘 밤은 좀 편히 자자라는 생각에 익절가를 여기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가 이런 게 있었죠. 여기 786짜리가 익절짜리인데 여기 살짝 반등했잖아요. 여기서 날렸나 본데요. 네, 여기서 날린 것 같습니다. 여기. 네, 어쨌든 이쪽에서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786짜리 근처에서 날린 거예요. 그래갖고 날리자마자 반문절 걸었더니 안 그래도 확 튀더라고요. 그래갖고 본절 나가고 전 잠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새벽에 일어났더니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빠졌네요. 네, 현재 이런 차트고요. 네, 아직 그래갖고 이제 요때 물려있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고, 사실 저는 여기서 이제 ABC, X가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ABC, X, ABC? 그럼 내려가야지. 그러면 여기를 깰 확률이 높겠다. 또는 여기 근처까지라도 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뭐 정말 많이 간다 한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618까지 내려오는 걸 생각한다 했을 때, 그러면 그 지점이 여기거든요. 그래갖고 이 근처까지 온다고 생각했을 때도 버틸만 했었는데 그냥 맘 편히 자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했고 이때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 채널을 이렇게까지도 지키게 하는구나. 물론 불가능한 건 없으니까 차트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들어간 자리가 어쨌든 요 올라간 상승에 비해서 하락이 좀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슛을 보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만큼은 그 생각을 안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왜냐면 이평선이 너무 이뻤는데 정별이죠. 완벽한 정별을 이루고 있는데 왜 여기서 나는 조정을 먹겠다고 숏을 찾는가에 대해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부터 좀 제가 생각을 좀 바꾼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가 ABC가 나왔을 때 이런 ABC가 나왔을 때 우리가 꼭 이 내려가는 걸 먹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노승님이 말씀하신 건데 어차피 저희가 ABC 등 1, 2, 3, 4, 5등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 구간에서 다음 파동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일로 간다는 걸. 뭐 내려간다 한다 하더라도 이런 반등은 있겠죠. 그러면 실질적인 공통 구간이라는 건 여기서 내가 기다리거나 하면서 숏이 아니라 롱을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 앞에 끝파동은 저희가 마무리 파동 등으로 끝을 확인할 수 있으니 A파를 생각하고 롱에 진입하고 롱을 먹고 B파에서도 여기서 이제 반익절이나 완익절을 하고 내려오는 걸 보면서 우리는 롱을 계속 모아가는 스탠스를 취한 다음에 이 C를 먹는 스탠스로 가는 게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유리한 것인가. 그럼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전에 제가 매매했던 이 자리는 좋은 건 아니죠. 이게 어쨌든 A파든 1파든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이 나올 때까지는 롱을 보는 게 맞고 설령 여기서 A파 1파가 끝났다 하더라도 내려가는 동안 저는 뭘 했어야 되냐? 롱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모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차피 먹을 거니까. 그래갖고 좀 이런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겠다. 내가 왜 모든 파동을 발라먹을 생각을 했지? 라는 생각을 좀 버리고 내가 물려도 유리한 방향으로만 매매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요 고점 3개 내가 파동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고점 세 번째 고점에서는
숏을 트라이블만 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있죠. 하나, 둘, 셋, ABC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엣지를 생각해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해갖고 일곱 개 만들잖아요. 저는 리듬으로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맞추는데, 그러면 어쨌든 내려가는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관점에서 봤을 때도 트라이블만 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게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린 여기도 하나, 둘, 셋 나왔고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나왔습니다. 그래서 끝에서 이런 신호가 나오면 한번 해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제가 손절을 쳤던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봤는데 이 부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고 올라가는 그림이 이쁘다고 이제 노스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주면 산바닥. 근데 뭐 이 산바닥을 계속 보면 생각해 보니까 결국엔 이게 헤드앤숄더구나. 그러면 여기서 트리거 롱 진입이 가능했겠구나.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습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파동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기로 했고, 어, 이걸 보면서 왜 난 이 헤드앤숄더나 이런 걸 생각을 못했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배웠던 이론만 생각하다 보니까 지지 이런 것도 사실 생각 못했죠. 저는 그것도 생각 못했고 이 하락이 그냥 막연히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패턴을 생각했으면 여기서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최소 여기 트릭을 걸어놨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용 들어가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여기서 트리거 걸어놨으면 올라가는 게 가능했겠다. 먹을 수 있었겠다. 이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최근에 보는 패턴은 이런 거 하면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모양 이런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차트에서 보시면 사실 이때 이거 보면서 좀 쎄했습니다. 왜냐면 앞서서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상황이었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상황인데 요 그림이 나와서 올라가나? 근데 여전히 올라갔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건 좀 지켜보려고요. 뭐 이게 뭐 한 100%는 아니겠지만 그냥 저만의 차트를 보다 보니까 비슷하게 생겨보는 모양이죠. 그래서 저런 차트를 좀 생각해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매매일지 여기까지고요. 앞에 매매일지와 별도로 뒤에서 제가 생각했던 매매에 대한 방향은 타임라인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나중에 거기만 보시기 편하겠죠. 역시나 이런 것들은 다 사실 뭐 제가 보기 위한 용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저를 위한 기록을 남기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번 매매일지는 뭐 그냥 본절 아주 약익절 뭐 이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만족스럽진 않고요. 그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내가 정말 매매를 엉터리로 했는데 익절이 나왔다. 그럼 이 정도는 항상 스팟으로 빼는 게 맞지 않나. 이건 보너스니까. 내가 먹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보너스니까. 사실 저는 이때 아쉬웠던 게 여기도 익절할 게 있었고 여기도 익절할 게 있었는데 익절 하나도 못했어요. 되게 좀 이것도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느 기준을 가지고 반익절을 하는 게 맞는가? 파동을 그냥 기다리면서 이 A라인 이걸 생각하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했고요. 그런 고민들 아직 정립이 안 돼서 나중에 정립이 되면 다시 한번 매매일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매매일지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